그럴 때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게 SKIT 같은 경우에는 저는 되게 물려있는 분들한테 현대차가 되게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계속해서 이제 뭐 개인 투자자들과 손톱을 하시면서 네. 많이 좀 물어볼 거잖아요. 종목을. 네. 근데 이제 대부분 그런 종목이 많을 것 같아요. 네. 투자인데 물린 종목. 그죠. 어떻게 하나요? 근데 사실 이런 종목들이 뭐 테마주 그런 거보다도 네. 뭐 증권가에서 좋다라든지 분명히 실적이 잘 나오고 네. 대부분 아마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쵸. 상당히 물린 그런 사례가 네네네. 많을 것 같아요. 네.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들인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사전 질문지로 3개 정도를 말씀해 주셔서 네. 정말 한 100개 정도 종목이 있는데 제가 고르고 골라서 네. 섹터별로 3개 정도를 추려왔습니다. 네네. 첫 번째가 SK이노베이션이고요. SK이노베이션. 네, 두 번째가 2차 이제 원익 IPS. 원익 라는 반도체. 기업이고 네네. 세 번째는 같은 그룹이긴 한데 SKIT. 아, 이것도 많이 투자하셨더라고요. 네, 진짜. 이 동네가 많은 분들이 조금 피를 흘리고 있어가지고 이 동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막 얘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골라왔습니다. 네네. 네. 네. 어때요? 그럼 이 종목들 지금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이 상황에서 좀 어떨까요? 계속해서 보유를 할 만한지 네. 뭐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근데 요게 네. SK이노베이션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관점으로 질문을 주세요. 2차 전지가 좋다 그러는데 왜 SK이노베이션은 못 가나요? 라는 질문을 좀 주시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제가 LG화학 때도 똑같이 말씀을 드린 사실인데 물적 분할 이슈도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우리가 PER 같은 걸 산정을 할 때 보통 첫 번째 질문이 이거거든요. SK이노베이션의 PER은 되게 낮은데 왜 삼성 SDI나 아니면 다른 2차 전지 업종처럼 PER이 높게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못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데 거기에서 딱 문제가 되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기업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 만들어진 거고 네네. 우리는 그 돈을 버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 기업이 이렇게 돈을 벌고 이런 사업 모델을 들고 있기 때문에 얘가 성장을 하겠구나 하고 내가 그걸 기대하고 투자를 하는 건데 SK이노베이션은 절대적으로 국내에서도 1위지만 글로벌에서도 이제 순위가 되게 높은 정유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정유업체는 일단 밸류에이션 자체를 국제유가에 맞춰서 네네.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건데 네. 배터리만 보고 투자를 하시니까 거기서부터 조금 꼬이는 거거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LG화학은 오랫동안 이제 2차 전지에 투자를 하기도 했고 실제로 2차 전지 매출이 영업이익은 크지 않았지만 매출도 되게 규모가 큰 편이었고 네네. 그리고는 원래도 케미칼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화학을 다루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석유화학 플러스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을 다루면서 그 동네가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서 조금 올라갈 때 좀 많이 올라간 그런 네네.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네. SK이노베이션은 이번에 뭐 SK온과 SK어스로 좀 나눈 것도 있지만 그 전부터도 2차 전지가 핵심이 아니었고요. 조금 후발주자라는 느낌이 강했고 그러고는 국제유가에 대해서 배당을 기대하는 수요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투자자들이 SK이노베이션에 투자하는 많은 글로벌 IB들 이런 분들은 이제 S오일처럼 혹은 다른 뭐 엑소모빌처럼 네네. 국제유가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올라가고 내려가고 차익 실현하고 이런 식으로 ETF가 움직이는데 그거를 2차 전지를 보고 들어가시다 보니까 고점 대비 떨어졌으니까 반등할 거야 라고 샀는데 더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SK이노베이션이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서 막 올라가니까 네네. 2차 전지 매력이 부각이 된다 이런 기사들 뉴스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국제유가가 떨어지는 날에는 SK이노베이션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투자 비율 자체나 이 기업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접근을 뭐 소위 말해서 뉴스 언론에서 헤드라인에 나온 그 한 줄만 보고 투자를 접근하시는 분들은 조금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네. 만약에 탈출하고 싶으시면 지금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실적이 잘 나오는 동안 네네. 특히 지금 정제 마진이 많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정유사들의 주가가 상당히 기대를 받고 있으니까 그럴 때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좀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물적 분할까지 해버렸으니까 네네. 이제는 SK이노베이션을 배터리 업체로도 보기가 어려워졌고요. 지금 SK이노베이션은 돈을 버는 게 정유기업이고 정유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테마성으로만 보셔야 되고 2차 전지로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의 시야를 다르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확실히 좀 이렇게 섞여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한쪽에 호재가 나온다든지 한쪽에 악재가 나온다든지 이런 네. 걸 완벽히 다 반영하지 못하는 그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 네. 궁극적으로는 SKO는 언젠간 또 상장시킬 수 네, 있다 IPO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나 그 2차 전지 쪽으로는 보는 건 좀 위험하다.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 SKIT 네네. 이건 완전 2차 전지잖아요. 이건 완전 2차 2위 전지죠. 업체. 네네. 그죠? 네. 근데 이것도 사실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안 좋아요. 그쵸. SKIT 같은 경우에는 저는 되게 물려있는 분들한테 다들 그러죠. 이를 꽉 깨무셔야 된다.
아, 버티다. 네. 이빨이 부서질 때까지 버티셔야 된다. 이게 뭐 네네. 다들 아시겠지만 SKIT는 선행 지표라고 볼 수 있는 혹은 글로벌에서 1등을 하는 경쟁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 뭐 건식이냐 습식이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네네. 같은 분리막 업체인 창신신소재라는 기업이 있는데 창신신소재 주가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요. 떨어지면 같이 떨어집니다. 근데 네네. 문제는 창신신소재라는 친구는 또 미국의 대장, 아니 중국의 대장인 CATL의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 CATL이 중국 내 전기차 보조금 삭감 이슈라든지 아니면 CATL이 다른 전기차 뭐 BYD나 이런 업체들과의 조금 불화설 네네. 이런 게 나오면서 CATL 주가가 조금 꺾이고 있습니다. 아, 네. 거기다가 원자재 뭐 리튬 가격이 올랐다, 뭐 코발트 가격이 올랐다, 니켈 가격이 올랐다. 네네. 그런 것 때문에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투심이 조금 안 좋죠. 마지막으로 이제 활용 정점이 금리 인상을 한대요. 금리 인상을 하니까 네네. 고퍼주라고 볼 수 있는 2차 전지는 조금 투심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CATL이라는 친구가 뭐 그 단기적인 수급 이벤트든 아니면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뭔가 글로벌 리밸런싱이 있든 이런 관점에서 좀 수급이 안 좋다 보니까 네네. 2차 전지 관련된 업종이 올해 들어서 재미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끝났냐라고 놓고 보시면은 지금 증설하고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은 2025년, 2030년을 목표로 계속 이렇게 정부가 투자를 하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자동차 업계도 지금 기아도 이번에 EV6 관련돼서 GT 모델을 내겠다. 고성능 모델을 내겠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을 더 확대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전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흐름이기 때문에 이 트렌드를 따라가면 2차 전지는 빠질 수가 없어요. 거기다 저는 ESS 쪽도 네네. 분명히 태양광을 많이 설치하고 풍력을 많이 설치하면 네네. 먼 미래는 수소 관련된 이런 뭔가 기술이 많이 좀 정립이 되겠지만 당장은 ESS 값이 필요하다. 그럼 ESS는 앞으로 수요가 적어도 5에서 10년 동안은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러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2차 전지에서 실제로 매출이 나오고 계약이 쌓여 있는 기업, 네네. 테마주 말고요. 네네. 정말 계약이 쌓여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반등이 올 수밖에 없는 기업이니까 이 안 무셔야죠. 근데 문제는 이제 SKIT가 조금 개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가 워낙 좋다. 얘는 SK다. SK에서 2차 전지만 하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이미 내 전 재산이 들어있는데 어떡하나요? 안타깝네요, 그건. 참.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 질문이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언제 필요하세요?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학생 대학 뭐 애기들 학교를 보내야 되고 네네. 학원을 보내야 되고 네. 뭐 유학을 보내야 되고 아니면은 집을 옮겨야 되고 차를 사야 된다. 차는 나중에 사도 되는데 집 전세금 같은 경우에는 당장 필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대학 등록금 같은 경우에는 그죠. 시간이 지나면 당장 필요한 돈이니까 뭐 그거 아니면 대출까지 냈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B2까지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자 비용이 감당이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적어도 이게 4, 5년은 보고 투자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놓고 보시면은 마음이 조급해지죠. 예, 조급해지면은 좀 문제가 빨리 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네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비중 조절에 실패하신 분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비중을 줄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네네. 시간이 적어도 6개월, 길면 1년, 2년 정도 네네. 걸릴 텐데 네네. 그럼 그게 수급 이슈가 끝나고 증설이 끝나고 단기적으로는 이번 4분기 실적이 안 나오면서 빠그라진 거예요. 더 크기 때문에 네네. 그럼 실적이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그럼 실적이 확인되는 과정에서 네. 경쟁업체라고 볼 수 있는 일본 기업들이 지금은 또 가격을 떨구고 있어요. 말 그대로 2차 전지도 메모리 반도체처럼 약간 레드오션, 네. 약간 완전히 이제 치킨 게임이 시작이 된 거죠. 이 상황에서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는 기업들은 올라갈 겁니다. SKIT가 못 살아남는다는 건 아니고 SK이노베이션, SK온으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건 맞지만 거기서 과연 언제까지 손실을 보고 언제까지 뭔가 돈을 때려 붓는 네네.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계속 성장주로만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비중을 크게 가져가는 거는 위험하다. 예,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네. 버틸 수 있는 돈이면은 끝까지 버티시면은 결국 빚은 볼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비중 조절이 조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망은 뭐 너무너무 좋다. 예, 전기차 다들 본인은 죽을 때까지 전기차를 안 타실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손절 치고 나가시는 건데 예, 나는 다음 차는 전기차다. 다다음 차는 네네. 전기차로 가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실적 계약이 있는 기업들 네네. 그런 데는 이제 꼭 투자를 고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완성차 업체들이 이 정부라든지 아니면 뭐 저탄소 그런 뭐 네. 정책 관련해서 그냥 특정 기점 이후에는 뭐 생산을 안 한다 네. 그런 식으로 밝혔기 때문에 네네. 이건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죠.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필수죠. 알겠습니다. 앞서서 그 기아 뭐 네. GT카 네.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또 이제 2차 전지하면 궁금한 게 자동차잖아요. 네. 이건 질문이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자동차에 또 네. 투자해서 물려 계신 분도 많으세요. 그죠. 현대차, 기아. 모비스. 네. 모비스도 많고, 그죠. 네.
여기도 잘 버티나 했더니 최근에 많이 하락했더라고요. 보니까. 네네네. 이 자동차 쪽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게 얼마 전에 다른 데서도 똑같은 질문을 받아서 네. 이제 다른 데서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현대차가 되게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로에 서 있다? 네. 아마 아마 현대차가 의미심장한 말이네요. 주주환원이 좋은 건 아닌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배당률이 역대 1.5% 2%를 넘긴 적이 없습니다. 네네.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 평가 지표상으로는 정말 성장 가능성이 있어야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숫자가 늘어나는 걸 보여줘야 올라가는데 지금 현대차나 기아가 보여주는 거는 전기차로의 전환 네네. 혹은 제네시스의 판매 네네. 그거 말고는 없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근데 단기적인 우리가 모멘텀은 그렇죠. 테슬라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음. 테슬라가 이미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부르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 네네. 그 관련된 엄청난 빅데이터를 모은 상황이고 그리고는 그것과 관련돼서 이미 시뮬레이션이라는 엄청난 이제 기술을 보여줬죠. 그렇죠. 말 그대로 자율주행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테슬라는 선두에 서 있습니다. 네네. 그것을 이제 전기차를 손실을 보고 팔아서라도 풀 셀프 드라이빙을 구독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그걸로 이제 뭐 넷플릭스처럼 아니면 유튜브처럼 구독 경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테슬라의 미래인데 네네. 그 관점에서 현대차가 지금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정말 본인들이 비즈니스 모델로 삼을 수 있을 만큼 성공하고 있느냐라는 네네. 관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네, 저는 아직까지 그게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액티브랑 뭔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는 뭐 네이버랑도 뭔가를 하고 있고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로봇으로 이걸 해가지고 뭔가 센서나 아니면 빅데이터 관리 기술 이런 것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건 팩트인데 그게 정말로 우리가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을 만큼 혹은 그런 엄청난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보여줄 수 있냐라는 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검증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네. 네,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폭스콘이라고 부르죠. 이제 아이폰을 생산하는 그렇죠. 업체인데 LG 노텍이나 네네. 폭스콘 같은 경우에는 네네. 결국에는 이제 폭스콘도 배당이 한 3.3% 정도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그 상황에서도 최근 5년 주가가 떨어졌어요. 아이폰은 더 많이 팔리는데 아이폰을 독점 생산을 하면서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네네. 결국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뭔가 미래에 뭔가 확장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불투명성 그런 네. 것 때문에. 네. 네네. 그래서 저는 그 점을 놓고 보면은 자율주행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테마주로 들썩들썩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네네. 그게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정말로 데이터를 보여주고 사람의 안전이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테마성이라기보다는 정말 검증된 걸 보여줘야 되고 그 점에서 아직 현대차가 검증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자동차 업체들 주가가 네. 뭐 테슬라라 그래서 안 떨어진 거 아니거든요. 네. 테슬라도 뭐 고점 1200달러에서 지금 뭐 800달러 선까지 많이 그죠. 떨어지긴 했는데 네. 단순히 주가가 떨어졌다. 네. 그 문제가 아니라 확실히 이제 그 미래 확장성이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있느냐, 네. 그 부분이 검증되느냐, 네. 그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뭔가 나는 믿는다,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투자하셔도 되고 네. 그게 아니라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좀 많이 빠졌다고 섣불리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런 걸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겠고요. 네.